근데 이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의장은 보통 중립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도 이런 사건을 많이 겪다 보니까 민심은 강력한 리더십을 또 원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중립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얘기한 이런 게 말하셨습니다.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니다. 네, 몰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말하셨죠.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야의 중립 이런 그래서 아무것도 합의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고 맞습니다. 이런 게 중립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립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중립이어야지 여야 관계의 중립은 아니다. 이 국민들 오로지 판단 기준은 국민이어야 되고 그게 좌냐 우냐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냐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냐 그렇지 않냐 이게 오로지 유일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향해서 지금 이제 22대 국회는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이 요구했던 게 있거든요. 나라를 나라답게 해라. 국민의 삶을 바로 챙겨라. 이 두 가지 개혁과 민생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개혁과 민생의 방향은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딱 방점이 찍혀 있고요. 이 22대 국회는 따라서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고 반영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장을 해 나가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무슨 뭐 강한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구성한 22대 국회의 민심 그게 오로지 판단의 기준이다. 그걸 받들어서 실행하면 예, 되는 그거 가지고 실행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예결위원장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위원장 보면 이제 사회 보라고 하는데 저는 질문을 많이 해요. 예결위원장석에서도. 그거 갖고 10일 거면 내려와서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예결위원장이 왜 이렇게 중립을 안 지키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냐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사회자인데 이 국회 사회자는 그냥 사회자가 아니다. 정부를 잘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국민의 사회자다. 그런 점에서 내가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해가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럼 내가 바꾸겠다. 그런데 아무 소리 못 해요. 원래 이제 국회의원은 우리 민심의 대변자고 대리자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나는 게 여의도만 가면 그럼 사람이 변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단 여야 관계 이해관계 또는 뭐 자기들 말로 관행 또 의원들 간의 관계 이게 더 중심이 된다. 그래서 정말 긴급한 어떤 민생 문제가 있어서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도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여야 뭐 관행이다, 관례다 해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못한다. 뭐 이것 때문에 막 십수년씩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 법을 추진하고 긴박한 막 절실한 요구가 있던 분들도 지치고 나중에 막 욕을 하고 뭐 멱살도 잡고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의장직을 수행하시겠다. 또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니다 그랬는데 단순 중립을 거부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치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가치의 기준점은 민심, 국민이기도 하고 을지로위원회 때 그게 다 국민이죠. 그렇죠. 경험하셨던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날것 상태의 민심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을지로위원회도 있지만 그 전에 을지로위원회 만들기 전에 제가 이제 환경운동 하다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4년 5년 동안 여름마다
한 열흘 보름 잡아가지고 강을 다 걸었어요. 예.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회관 같은 데서 자면서 동네 사람 얘기도 듣고 환경과 관련된 현장도 보고 그리고 이 강이라는 게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예. 거기에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쭉 5대 강을 다 걸었는데 그때의 경험도 굉장히 진해요. 예. 그거 한번 하면 1년 동안 내가 환경에서 뭔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딱 잡히죠. 그래서 그때 커다랗게 들었던 깃발이 물관리 일원화였어요. 아, 그래서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그럼요. 만들어지고. 예, 그게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예. 물관리 일원화를 아주 세게 걸고 역시 현장에 답이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여러 군데서 관리하니까 예. 어떤 데는 수량하고 어떤 데는 맞습니다. 수질하고 하니까 되게 이게 저 모순적이고 대립적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경험.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한 4년은 채 안 되는데 3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동네에서 매주 일요일 날 현장 민원실을 해요. 예. 이제 그거는 와서 우리 잘못하면 와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예. 태극기 같은 사람도 와가지고 또 뭐라고 또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민원 들고 오시는 욕도 들고 뭐 민원도 듣고 무슨 국회의원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냐 뭐 와서 우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한 1,300건의 민원을 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그중에 한 1,000건 정도는 거의 해결한 것 같아요. 그게 그 날 것으로서의 민심 이게 정제된 거 말고 예. 그런 기회들을 국회의원들 좀 다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그 초선 되신 분들은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우원식 의원님이 지금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다 국회 앞에 막 100개, 200개 텐트 있고 의사당 본관 앞에 그 추운 겨울에 있을 때도 보통 3선, 4선 의원 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늘 나와서 텐트 안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농성하시던 분들이 도대체 의사당과 여기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거리가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걷는 기회를 시작할 때 강을 걸었거든요. 역시 강. 그래서 걸으면서 걷는 기회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고요. 현장에 저희들은 이제 현장의 역동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장이 주는 역동성이 있잖아요. 긴장. 그럼. 이게 늘 나침판의 바늘끝처럼 떨려야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는 꼭 이 말씀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